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사특강 3편이네요. 선택 과목 관련된 논인데요. 지금 선택 과목 제 3편을 한 게 한 10년 전서부터 한 것 같긴 한데 조금씩 시간이 좀 줄어들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원래 처음에는 한 4시간 정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각 선택 과목별로 해서 한 1시간 정도 전체 개관을 잡아주는 시간을 갖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아서 일단 내용적인 측면은 가급적이면 다루지 않는 쪽으로 바꿔가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원하는 게 선택에 있어서 기준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선택 과목의 선택의 기준 문제죠.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뭘 선택하든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뭐 선택 과목의 비율적 측면에서 많이 여러분이 흔들리는 것 같긴 한데 실질적으로 뭐 비율적 측면과 대비했을 때 합격생의 비율 자체를 고려를 해보면 기본적으로는 동일한 비율이 적용되고 있다는 거죠. 뭐 어느 과목을 선택하든 합격이 더 유리하다는 부분은 전혀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단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기준 자체를 제시를 한다면의 논의고 선택 과목의 선택 기준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다고 저희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는 객관적 기준이고요. 또 하나는 주관적 기준이라고 얘기를 하죠. 일단 객관적 기준에서는 두 개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신림동 자체가 워낙 뭐 신화가 많은 동네이긴 한데요. 신화적인 측면 자체를 좀 걷어내고서 좀 과학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점에서 본다면 일단 과학성의 출발점 자체는 객관적인 기준이죠. 객관적 기준은 두 가지를 통상적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하나는 양이고 또 하나는 질이에요. 그래서 심리학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양이죠. 그래서 선택 과목 4개 중에서 양이 가장 적다. 뭐 여기서부터 출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양이 많다, 적다의 논이고요. 일단 객관적 기준에서 하나는 좀 빼는 게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이 조사 방법론을 일단 좀 제외하실 필요가 있어요. 조사 방법론은 허들링이 상당히 높은 과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통합적으로 사회과학을 전공한 상태에서 보통 뭐 대학원 정도를 기본적으로 다녔다면 아니면 학부생 수준에서 방법론, 사회과학 방법론에 대한 그래서 과목적인 측면에 익숙함이 있다거나 그래서 원래 이 조사 방법론에서 선행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과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단 선행 학습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뭐 그렇다고 해서 선행 학습이라는 게 저희 보통 경제학이나 행정법처럼 신림동 강의를 들었다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학부 수준이나 아니면 대학원 수준에서 이 방법론에 대한 익숙함이 있을 때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뭐 논문을 써본 경우에는 조사 방법론이 훨씬 더 잘 들어오죠. 그래서 일단 허들링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일단 제외를 하겠다의 측면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단 저거 조사 방법론을 제외를 하게 되면 양적인 측면하고 질적인 측면을 나눴을 때 양적인 측면이라는 것 자체는 보통 분량적인 측면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양과 질에서 직관적으로 보면 이 두 개가 분리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개인적으로 보면. 그래서 뭐 양과 질이라는 게 양의 측면은 보통 저희가 분량을 얘기하고요. 질의 측면이라는 것 자체는 그래서 이게 단일의 개념과 복합의 개념일 텐데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이 따질 때 양이라는 것 자체는 단일 과목적인 측면의 양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뭐 들어본 게 신동 신화 중에 하나가 정책학의 양이 많다. 여기서 보통 출발을 하죠. 정책학의 양이 많고 정배초계론과 지방행정론이 양이 적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대적으로의 논의예요. 그래서 단일 과목적 관점에서 보면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맞는 얘기고요. 다만 복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질을 고려한다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잘 여기에 대해서는 수긍하기 어려운데 다른 표현하면 이때 복합이라는 개념 자체는 연결성의 문제죠. 과목 간의 연결성의 문제. 그래서 아마 방법론적인 차이가 핵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양과 질의 문제를 제가 고려하게 되면 다른 표현은 주관적 기준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단어를 표현할 때 양과 질을 고려한다면 여러분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분량이라는 개념 자체는 분량적 측면에서는 총량은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총량은 같다. 즉 총량적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왜 그런가의 측면에서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양보다 질을 고려하는 강사인데요. 즉 단일 과목이 아닌 복합 과목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뭐 통영치도 이런 식의 패턴이 익숙하지 않은 학생도 분명히 있을 텐데 결국 제가 전체적인 과목적 구성으로 본다면 5과목을 기준으로 봤을 때 앞쪽 2과목에 뒤쪽 3과목 이게 기본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앞쪽 2과목에 뒤쪽 3과목이 있다. 경제학하고 행정법이라는 게 있고 당연히 지금 일반 행정만 여기 와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뒤쪽 3과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보통 뭐 뒤쪽 2과목 플러스 알파죠. 이게 지금 정치학하고 행정학인데요. 과목 간의 연계성 문제를 제가 다루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경제학 행정법도 5과목과 연계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통상적으로 뭐 다른 강의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일단 2개를 제외한다면 뒤쪽 3과목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럼 정치학 행정학의 선택 과목이 뒤쪽 3과목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뒤쪽 3과목이라고 하는 뒤쪽에 3개가 연계성을 가져야 된다. 여기서 출발을 해요. 연계성은 뭐 앞쪽까지도 원래 연계돼야 되지만 최소한 여기 연계돼야 된다는 얘기죠. 저게 핵심인데요. 만약에 이제 연계성을 생각한다면 총량은 불변이죠. 그래서 뭐 양으로 논의하고 질로 논의했을 때 2개가 합쳐지게 되면 총량적 관점에서는 같다. 측면인데, 그래서 이때 총량이 연계되었을 때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저걸 고려한다면 단지 순서의 문제인 거죠. 단어를 표현해보면요, 총량적 측면에서 같다는 건 정치학이나 행정학 또는 선택 과목을 합쳤을 때 이 3과목을 연계해서 저희가 정리를 한다면 결국 어떤 선택 과목이 됐든 간에 총량은 같다 이런 식이에요. 네, 총량이 같을 때 단지 방향성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방향성의 측면은 이렇게 나눠지죠. 그래서 지방행정론이 있고 정보체계론이 있다. 정보체계론과 지방행정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앞쪽 과목과의 연계성은 훨씬 더 커요. 여러분 여기서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인데요. 조심하셔야 되는 게 정보체계론과 지방행정론은 앞쪽 과목과의 연계성이 크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2과목은
앞쪽 과목에 상당한 베이스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다른 표현하면 정치학과 행정학의 베이스, 더 나아가면 행정법과 경제학적인 측면의 베이스까지가 다 필요한 게 이 두 과목이에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저희가 합격생 기준으로 봤을 때 정보체계론과 지방행정론이 상대적으로 합격생 기준의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선택을 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 이 두 개가 왜 상위권 학생들이 많은가? 이 두 개의 측면 자체가. 상대적으로 여기에 대한 성적하고요, 선택 과목의 성적 자체가, 즉 이 두 개의 성적 자체가 비율적으로 같이 가서 그런 거예요. 논리적으로. 결국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공부를 앞쪽에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이 두 개를 잘한다는 얘기죠.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물어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잘하는지. 그러니까 제가 신화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 두 과목이 지금 실무정책 관점에서 보면 정책하기 위해서 훨씬 더 비율이 많아요. 비율이 많은데 이 두 개의 비율이 많은 게 그죠? 다른 사람이 가니까 나도 간다의 개념이라면 상당히 이상한 선택이라는 얘기예요. 단어로 표현하면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두 과목은 상당히 좋은 과목이에요. 단어로 표현하면 앞쪽에 베이스가 넓어질수록 뒤쪽에 플러스 알파 되는 내용이 적어져요. 즉 정보체계론과 지방행정론은 분량적 관점에서 개인적 편차가 상당히 커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개인적 편차가 크다는 건 이게 얼마나 정리되어 있고 이 정리된 내용 자체가 여기에 얼마나 적용되어지는가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에 그렇게 생각이 많이 드는데 여러분들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이 연계성 자체를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정치학 강사가 다른 과목을 얘기하지 않고 행정학 강사가 다른 과목을 얘기하지 않고 경제학 행정법 강사가 다른 과목을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연계성이라는 것 자체를 여러분이 혼자 잡기는 어렵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이 연계되어 있거든요. 과목의 측면 자체가. 근데 이 연계되어 있는 네 과목이 정리가 된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오면 정보체계론과 지방행정은 정말 양이 줄어요. 저 위에 나와 있는 단일 과목적인 측면의 양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이것까지를 고려한다면 총량은 기본적으로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편차가 가장 큰 게 이 두 과목이죠. 즉 개인적인 편차가 커요. 이 주관적 기준이 강하게 작용한다는 얘기인데 왜 그러냐? 이 두 과목이 받는 과목이어서 그래요. 그래서 선택 과목을 제가 보통 분류를 할 때 그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받는 과목하고 주는 과목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전형적으로 받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단어로 표현하면요, 앞쪽에 4개가 베이스예요. 경제학에서 배웠던 적응적 기대를 가지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베이스 플러스 알파의 개념인데 앞쪽 4개가 베이스고요. 거기다 플러스 알파가 뒤쪽에 두 과목인데 이렇게 보면 플러스 알파 되는 게 뭘까? 위쪽의 과목은 기술이라는 게 플러스 알파 돼요. 정보기술입니다. 정보기술이라는 게 기술적 측면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거기서 아래쪽은 플러스 알파 되어지는 게 지방이라는 게 플러스 알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게 두 개 모두가 지방이 있고 기술이 있을 때 이게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지? 가장 중요한 과목이 뭐냐는 건데 행정학이에요. 그러니까 정보체계론이 그리고 지방행정론이 행정학의 분과학문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기 객관식 시험 기준으로 봤을 때 행정학의 범위가 정보체계론과 지방행정론이 행정학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구조가. 그러면 이 두 개는 받는 과목이라고 했을 때 중요해지는 건요, 얘가 중요해지는 거죠. 행정학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일반 행정에서 합격생 중에서 보통 20위권 이상을 저희가 고득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100명을 기준으로 봤을 때 22권 이상을 얘기해요. 20위권 이상인 학생들의
기본적인 선택 과목에서 이 두 개가 좀 압도적이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뭐 때문이냐? 이거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행정학을 잘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조상은. 그러니까 얘가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시간 자체를 최소한 투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여기서 양이라는 것 자체는 시간의 부분이에요. 시간의 부분. 우리 보통 양이라는 것 자체는 보통 뭐 요즘 책의 두께 뭐 이런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전혀 아니라요. 시간적인 투입의 양인 거죠. 그러니까 시간적인 투자가 가장 적어져요. 그 두 개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3순환 정도 해가지고 합격하는 학생도 있어요. 정리를 해서. 결국 얘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두 개를 갖다가 그죠? 우습게 보다가는 망해요. 다른 말로 표현해볼까요? 정보체계나 지방행정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2차 시험장에 합격생이 아닌 상태로서 평균적으로 맞는 성적이라는 게 즉 합격생이 아닌 상태로서 떨어진 학생들의 평균적인 성적 자체가 정보체계과 지방행정이 높으냐? 아니요. 편차가 무지하게 커요. 그러니까 정책학은 오히려 이렇게 몰려 있어요. 그래서 불합격생이나 합격생이나 이 편차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이 두 개는 편차가 상당히 크다는 얘기죠. 저 편차를 결정한 게 뭐지? 자, 첫 번째 행정학의 내용이고요. 보다 중요한 게 하나가 더 있는데 제 글쓰기예요. 이 받아야 될 게 뭐냐를 잘 보셔야 돼요. 받는 과목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두 과목이 행정학으로부터 받아요. 물론 행정학으로부터만 받는 건 아니에요. 정치학으로도 받고요. 행정법부도 받고 경제학으로부터도 받아요. 지금 기출문제 분석을 해보면 그렇거든요. 정보체계론이 정치학의 영향을 받고 있는 내용들, 그다음 경제학의 영향을 받고 있는 내용들, 그다음에 행정학의 영향을 받고 있는 내용들 이런 식으로 다시 분해할 수 있고요. 다음 지방행정론도 마찬가지죠. 지방행정론과 관련해서 지방행정론의 측면에서의 정치, 지방행정 측면에서의 경제, 지방행정 측면은 특히 행정법이 상당히 강하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행정법을 정리할 때 지방자치법을 잘 정리를 하시면 상대적으로 여기에 상당한 도움이 돼요. 이 지방행정론이라는데. 그러니까 앞쪽 과목에서 사실은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학을 할 때, 아니면 정치학을 할 때, 뭐 경제학 행정법 강사한테는 절대 바랄 수 없겠지만, 최소한 이 두 과목을 얘기할 때 뒤쪽 선택 과목적 관점에서 이 내용과 연계되어 있다는 걸 한 번만 짚어줘도 이 부분이 상당 정도 상호 연계성을 가질 수 있거든요. 구성적인 측면에서도. 그래서 내용 정리라는 게 일단 여기서부터 이게 기본축이에요. 단 정치학이나 행정법, 경제학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내용 정리보다 보다 중요한 게 뭐냐? 왜 이 두 가지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22권 이상의 고득점하는 학생들이 많을까라고 얘기한다면 보다 중요한 건 답안 작성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에 익숙한 학생들인 거죠. 그래서 거기서 받는 과목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응용이 돼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즉 앞쪽 과목의 내용 자체가 응용이 돼야 되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글쓰기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과목은 글쓰기 능력이 있는 학생한테 훨씬 더 유리한 과목입니다. 그래서 판단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글쓰기 능력이 있나? 이건 뭐 별로 어렵지는 않은데 지금 뭐 예비 돌릴 동안에 행정학하고 정치학에서 답안 써보라고 하죠. 매일 하나씩 써보라고 하는데 그것만 해봐도 알아요. 왜 99% 학생은 글쓰기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림동의 1% 정도만이 일반 행정에서 글쓰기 능력이 있거든요. 그럼 99%는 없는 거예요. 단지 첫 번째 확인을 안 할 뿐이고 두 번째 확인을 못 할 뿐이고 결론적으로 계속 확인을 미룰 뿐이고 예, 겁나니까. 내가 글쓰기 능력이 있나? 겁나니까. 그래서 정보체계론이나 지방행정론이 여러분한테 좋은 과목이 되려면 기준은 여러분의 주관적인 측면에 가지고 있는 글쓰기 능력이 가장 중요해요.
안 되면요? 많이 써봐야죠. 경작행정법에서 여러분이 공부하는 패턴하고 비교했을 때 뒤쪽 이 세 과목의 핵심은 글쓰기라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데, 이 글쓰기는 들어올 때 경작행정법의 선행학습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선행적인 능력으로 구분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1%의 글을 잘 쓰는 학생과 99%의 글을 못 쓰는 학생. 이쪽은요, 선행을 한 학생과 선행을 하지 않은 학생, 이런 식으로 나눠지지만, 이쪽은 글을 잘 쓰는 학생과 글을 못 쓰는 학생.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일반 행정에서 중요한 건 뭐냐? 이쪽이에요. 여러분 보통 이거 가지고 많이 합격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죠? 경제하고 행정법을 잘해가지고 합격을 한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일반 행정은 이게 핵심이에요. 세 과목. 일반 행정에서 빨리 붙는 학생들, 지금 통상적으로 1년차 기준으로 했을 때 100명 기준으로 5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5명이 합격하는 방법은 하나예요. 경제행정법 많이 해가지고, 시간이 없잖아요. 1년 4개월 동안 무슨 경제행정법을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물론 선행이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경제행정법의 일정 정도. 이거 가지고 붙는 거거든요. 뒤쪽 과목 가지고. 뒤쪽 과목은 1년차하고 5년차가 별 차이가 없어요. 다른 표현하면 뒤쪽 과목은 글쓰기라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적 관점에서 1년차가 5년차보다 훨씬 나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5년차는 왜 못 쓰는 거냐? 답안을 잘 안 써요. 도망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목에 대해서 이상하게 답안을 안 써요. 첫 번째, 답안을 안 쓴다. 두 번째, 답안을 쓴 다음에 피드백이 안 돼요. 도대체 내가 쓴 게 뭐가 잘못된 건지, 어디가 잘못된 건지, 글의 구성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건지, 별도로 가르치지 않거든요. 그냥 내용만 가르치지, 행정학 강사와 정책 강사가 피드백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답을 계속 쓰는 거죠. 무한반복. 그런데 1년 차에 잘못된 건 5년 차에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결국 3년 차, 5년 차로 넘어가는데 이 두 과목 때문에 넘어가냐? 아니요. 이것 때문에 넘어가요. 그래서 뭐 경작 강사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그죠? 행정학은 1년 차에 점수가 제일 많이 나오고 2년 차, 3년 차 가면서 점수가 떨어진다. 공부를 잘못한 거죠. 왜 점수가 왜 떨어지겠어요? 공부를 잘못한 거지. 근데 어쨌든 제 경우에 머리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행정학은 상당히 이상한 과목이거든요. 나머지 네 과목과 비교했을 때. 왜 이상한 과목일까? 이 두 개의 공부 방법론과 이 세 개의 공부 방법론이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뭐 제가 2편 할 때, 어사특강 2편 할 때 일반 행정의 정체성 잡기라는 편을 쓰고 있는데, 일반 행정의 정체성이라는 게 이 세 과목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재경하고 똑같이 여기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행정이 재경인 것처럼 다니고 있는 거죠. 방법론적 측면에서. 그래서 일반 행정은 재미나게도 재경하고 비교를 해보면 들어올 때 많이 결정돼서 들어와요. 재경도 똑같은데요. 재경은 선행이 된 상태로 들어와요. 일반 행정은 선행이 안 된 상태인데 선행이 결정된 것처럼 들어오죠. 선행의 결정이 뒤쪽 세 과목의 글쓰기예요. 그래서 그만큼 글쓰기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지금 뭐 예비 때 정치학이나 행정학 할 때 답안 써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답안을 쓰는데 너무 다르게 나오고 천차만별. 손도 못 대는 학생도 있고. 왜 옆에 자료가 있는데 손을 못 대? 손을 못 대고 있는 거야. 왜 그럴까? 연습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정보체계론이나 아니면 지방행정론을 선택을 하시겠다면 고득점의 여부를 떠나가지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두 개에 대한 베이스가 깔려 있어야 돼요. 저게 깔려있는 상태라면 정말 쉬운 과목이에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 정보체계론에서 얘기하는 기술적 파트 자체에는 사회 정도면 끝나요. 예비에서.
보통 제가 4회에서 6회 정도까지 하는데 4회에서 6회 동안에 정보 기술적 측면의 특성을 가지는 내용적 측면만을 정리를 하고 거기다가 완전히 덮어 쓰는 거거든요. 뭐가 행정학이. 그러니까 기술적인 측면의 4회에서 6회 정도의 내용 정리. 보통 10페이지를 넘어가지 않아요. 기술적 측면 자체가. 10페이지를 넘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이 기술을 정리한 다음에 나머지는 뭘로 돌리는 거죠? 행정학으로 돌리는 겁니다. 예. 이렇게요. 그래서 기출문제 분석을 해보면 이 부분은 바로 들어와요. 결국 행정학이라는 과목이 비율적인 측면에서 정보체계로는 70%예요. 그래서 성적이 가장 높은 학생들, 보통 상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학생들의 대부분이 정보체계론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유가 이게 행정학이 덮어쓰는 정도가 워낙 강해요. 거기다 글쓰기만 좀 돼 있으면 상대적으로 정말 쉬운 과목이죠. 그러니까 10페이지 되지 않는 내용적인 측면을 그냥 암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술적 관점에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알고리즘,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몽땅 합쳐서 제4차 산업혁명. 이건 끝나요. 나머지는 다 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정학의 내용적 측면을 가지고 글을 구성할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정보체계론이라는 게 그래서 핵심인 거죠. 그래서 이게 가장 고득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정보체계론. 그럼 정보체계를 선택한 모든 학생이 다 고득점을 하는 겁니까? 갭이 가장 커요. 정보체계론 자체. 그러니까 잘하는 학생, 못하는 학생의 그죠? 이 갭 자체가 가장 큰 과목이에요. 정보체계론. 그러니까 남들이 가니까 나도 간다 하고 그냥 따라가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되고. 지방행정론은 행정학의 내용적인 측면 자체가 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구조적인 측면에서 지방행정론이라는 과목은 저희가 행정학이 중앙정부 중심으로 다루고 있거든요. 기본적인 전제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를 기준으로 다뤄요. 따라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의외로 행정학적 내용과 다른 포맷이 많아요. 이 부분이. 그래서 지방행정론을 최근에 이게 핫하죠. 행정법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게 전통적인 통설, 이게 유력설 같은 느낌인데 지방행정이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구조적으로 측면에서. 왜 이걸 많이 선택을 할까요? 글쎄요. 전 잘 모르겠는데. 정보체계론이 한참 몰릴 때 지방행정론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점수를 많이 줬어요. 정책학은 일관된 점수를 주는 과목이에요. 정책학은 그래서 등락이 없어요. 등락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책학은 말 그대로 학이거든요. 그래서 정책학이라는 과목은 지방행정론, 정보체계론, 조사방법론, 논 과목과는 구별되는 학과목이죠. 그래서 학과목이기 때문에 사회과학적 측면에서 정체성이 명확히 잡혀 있고요. 따라서 쉽게 얘기하면 밥그릇의 위험이 없어요. 밥그릇의 위험이 없다고요. 근데 정보체계론이 사실은 가장 위험해요. 밥그릇의 측면에서 보면. 다른 표현하면 정보체계론이라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행정학과에서 정보체계론 전공 교수가 없어요. 잘못 생각해보면 정보체계론 도대체 어디서 하는 겁니까? 상당히 이상하죠? 논리구조상으로. 정보체계 학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보 관련 학과가 다 펼쳐져 있고 행정학적 관점에서는 정보체계론을 전공한 교수가 행정학과에 있는 경우가 아주 드물어요. 보통 일반 교양적인 측면으로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저 과목이요. 고시 과목적 관점에서 정보체계론이 사라지면 이상해져요. 이게 모아지지 않는다. 모아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선택 과목 없앤다고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선택 과목 없어지면 정보체계론은 상당히 답답할 거예요. 구조적으로.
고시 과목에 있는 것과 없는 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시장성의 문제를 얘기해. 시장성의 문제. 부정적인 측면에서. 거기에서 지방행정론은 상대적으로 수요가 있죠. 왜? 지방대학들이 있으니까. 구조적으로. 그래서 이게 좀 더 안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불안정한 과목일수록 사실은 점수를 높게 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건 이해가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안 그러면 뭐 선택을 못 받아요. 선택을 못 받으면 답답해져요. 과목적 측면에서 이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하거든요. 고시 과목으로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재미난 게 평균적으로 많이 주는 건 맞아요. 평균적으로 많이 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평균적으로 많이 주는 것과 위아래의 갭이 큰 거는 별개의 문제라고 지금 얘기를 했었죠. 표준 편차의 문제인데 구성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한번 그려보시면 되죠. 이렇게. 너무 자료 해석 많이 하니까. 이게 지금 과목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다른 거지? 논의인데요. 그래서 지방행정론은 재미나게도 50% 정도가 행정학이 적용되어지는데 틀은 상당히 다릅니다. 행정학과. 그러니까 정보체계론은요, 기술적인 측면만을 가지고 그냥 얹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체계를 딱 3개 얘기하거든요. 일렉트로닉이라는 기술. 이게 행정학 할 때 얘기한 적이 있죠. 이게 S, 소셜이라는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여기에 대한 거버먼트의 대응. 완전하게 이 3개 구조로 움직여요. 그래서 이 3개 가지고 장난치는 거야. 좀 미안한 얘기긴 한데 지금 장난친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정보체계론이 결국 글쓰기 능력을 가지고 덮어 쓰는 거야. 이거 가지고 탁탁탁 거의 기계적으로 나와. 기계적으로. 근데 그 대신에 행정학을 할 때 정보체계론을 항상 옆에 놓고 행정학 할 때 옆에 정책하고 정보체계를 이렇게 다 놓고 하는 게 원래 원칙이에요. 선택 과목별로 해가지고 같이 가는 게 포인트거든요. 이 두 과목은. 여기에 70, 여기에 50. 구성이. 그러니까 당연히 옆에 같이 놔야 되는 거죠. 행정학과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그래야지 당연히, 그죠? 이게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받는 과목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구조적인 측면에서. 받아야 되죠. 근데 여러분이 지금 받고 있냐? 이게 이제 딜레마인 건데. 결국 이 받는다는 개념 자체를 알고 있는 극히 소수의 학생들이 고득점하고 있는 과목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 부분 자체. 네, 대부분이 보면 인식이 안 돼 있거든요. 뭐 종합반도 마찬가지인데 인식이 안 돼 있어요. 저게 도대체 어떻게 연결되는 거지? 그러니까 행정학에서 이 부분이 연계성을 가지고 설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행정학이,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일반 행정의 허브 과목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일반 행정에서 왜 이 행정학이 중요하냐? 너무 시간을 무지하게 안 투자하지만 점수도 많이 안 주는 과목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행정은 이게 허브 과목이에요. 이제 플랫폼이에요. 플랫폼. 얘를 통해서 모든 게 뭐 연결되어져요. 구조가. 결국 행정학을 가지고 제가 설명할 때 행정학에서 설명할 때 그렇게 얘기하죠. 결국 경작이나 행정법도 연계되거든요. 구조가. 이런 식의 논의인데. 이게 행정학이라는 과목이죠. 행정학이라는 과목이다. 이렇게 구성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예비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되는데 행정학이라는 것 자체가 허브 과목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입니다. 여기를 뭐 가지고 있는가, 뭐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인데. 그래서 이 두 과목은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해서 받는다. 근데 내용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건 답안 작성이에요. 그래서 답안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네. 답안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이 두 과목이 상당히 어려워져요. 결국 뭐 이것도 두려움, 이것도 두려움이 온다는 얘기거든요. 결국 답안을 쓰는데 두려움을 갖는다는 건 일반 행정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불치병이에요. 그러니까 치유가 어려워요. 일반 행정 입장에서. 거기 첫 번째 축이죠.
그래서 이 두 과목은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고요. 반면에 정책학은 주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정책학이 주는 과목이라는 건 기출문제 분석을 해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정책학은 사실은 행정학하고 완전히 맞물려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건 기술적 측면이 만약에 행정학이라는 과목이 있다면 이 정도로 덮고 있는 거예요. 일종의 레이어 케이크적 관점에서 제일 위에 올라가 있는 초콜릿 같은 느낌을 저희가 정보체계론이라고 얘기해요. 위에 기술이 덮고 있는 거죠. 반면에 지방행정론은 레이어 케이크적 관점에서 이렇게 해서 반반 정도의 개념입니다. 이렇게 중앙과 지방 이런 식이에요. 중앙과 지방 이런 식의 논리인데 재미난 게 이 정책학이라는 과목은 행정학이라는 베이스가 있는데 여기에 박혀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일종의 고구마 케이크죠. 그러니까 행정학이라는 기본적인 재료의 빵에다가 안에 박혀 있는 고구마 같은 느낌. 그래서 답답해요. 정책학을 모르면. 행정학이 핵고구마가 되거든요. 정책학을 몰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게 박혀 있어요. 이렇게 안쪽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정책학이라는 과목이죠. 그래서 정책학은 그래서 논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행정학을 덮어쓸 수 있는 과목이 아니에요. 이 자체가 상당히 독립적이에요. 독립적인데 행정학과 결합이 되게 되면 행정학을 상당히 풍부하게 만든다 이렇게 얘기하죠. 구성이. 그러니까 결국 한 10년 전 이전에 보면 정책학이 60%였거든요. 선택 과목이 측면에서. 그러니까 정책학이 원래 본류예요, 본류.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여러분 결국은 정책학을 하는 거거든요. 왜 합격을 하시면 정책을 다루거든요. 합격을 하셔가지고 이거 다루겠어요? 정책을 다루죠. 근데 결국 국제경제학이 재경의 본류임에도 불구하고 선택이 5%밖에 안 되는 현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일반 행정이 그죠? 본류가 정책학인데 이게 선택이 지금 무지하게 줄어들어서 한 10%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현상적으로는 똑같은 얘기죠. 구성으로 보면. 그래서 정책학은 주는 과목이라고 하는데 주는 과목이 아닌 이유는 행정학이나 정치학의 강력한 배경적 측면을 부여해요. 그래서 원래 정책이라는 과목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행정학과에 있지 않고요. 정치학과에 있는 경우가 더 많아요. 정책학이라는 이 측면이에요. 그래서 정책학에서 저희가 다루고는 대부분의 이론적인 틀 자체는 행정학에 가깝지 않고요. 행정학은 본래적인 의미의 이론이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행정학은 다 빌려온 거지. 경제학에서 빌려오고 정치학에서 빌려오고 경영학에서 빌려오고 행정법에서 빌려왔어. 하나의 종합학문, 행정학이라고 얘기하지만 어쨌든 이 정책학이라는 과목은요. 그래서 정치학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론적인 측면들 자체가 정치학 이론으로 구성되어져 있죠. 근데 저게 행정학이 크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정치학적인 흐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경제학, 경영학적인 흐름이 있는데 이 정치학적인 흐름이 들어오는 근본적인 토대가 정책학이라는 틀입니다. 이게 들어오거든요. 근데 문제는 최근에 올해 입시, 작년 입시, 행정학에서 이게 큰 문제로 나오고 있죠. 정책학이. 정책 결정 모형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책학은 행정학에 나오더라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박혀 있거든요. 제가 아까 고구마 케이크라고 얘기했는데 이 분리되어 있지는 않아요. 따라서 이게 나오게 되면 욕을 많이 얻어먹죠. 그래서 이거 왜 행정학에 낸 거지? 이런 식의 논의인데 정책학은 행정학에 냈다고 해서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과목이에요. 성격이. 근데 문제는 저 정책학이 행정학에 자꾸 나오기 시작하면 엄청난 딜레마를 가지고 올 거예요. 이게 분량이 만만치 않거든요. 단일. 그러니까 정책학이 주는 과목이라고 얘기하는 건 총량적 관점에서 5과목을 포괄했을 때 총량은 같다의 개념에 주는 과목이죠.
예, 정책학은 행정학이나 정치학의 주거든요. 예. 그래서 정치학에서 나왔던 뭐 국제정치적 관점의 논의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정치학적 내용의 측면도 마찬가지인데 기출문제적 관점에서 정치학에서 놀라운 문제가 나왔던 게 대표적으로 여기서 나오는 문제죠. 정책학에서. 그래서 이 두 개는 줘요. 얘는 준다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주죠. 주는 과목이에요. 그 대신에 내용적 측면 자체는 거의 경제학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답안 작성의 스킬은 크게 많이 필요가 없는 게 정책학이에요. 정책학은 경제학처럼 써요. 경제학의 포인트가 뭐죠? 모형을 설정한 다음에 현실에 적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책학은 완전히 전체가 모형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과목의 특징은 그래서 모형 설정? 그래서 계속 모형이죠. 그러니까 최근에 2번 연속으로 행정학에 나와서 괴롭혔던 게 ACF, MSF라는 모형, 또는 합리 모형, 점증 모형이라는 모형, 다 모형. 모형 설정한 다음에 현실을 설명하거든요. 현실에 적용하는 건데 이 점에서 기계적으로 경제학과 상당히 유사하죠. 경제학처럼 모형 설정한 다음에 적용, 모형 설정한 다음에 적용. 결국 여기서 본질은 뭔데요? 사례예요, 사례. 그러니까 정책학이 여러분이 분량이 많다고 얘기한 건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용적인 측면에서 분량이 많지는 않아요. 물론 상대적으로 행정학이 제대로 정리된 상태에서의 정보체계론 지방이론보다는 많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좀 뭐 엄청나게 많은. 그리고 왜 여기서 내용 정리해가지고 여기에 적용할 수만 있으면 훨씬 더 효율적이거든요, 사실은. 전체적인 과목 5과목을 기준으로.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이거죠, 사례. 그러니까 저게 행정학에 들어갔을 때 엄청난 효과를 발휘한 게 사례예요, 사례. 행정학이 여러분이 뭐 평면적이죠, 상당히. 글 쓰다 보니까. 이 사례가 들어가면 이제 살아나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행정학의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정책학적인 논의가 이 사례예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행정학에 지금 저거부터 뭐 한국행정학의 윤명 교수 책이라든가 아니면 새행정학, 삼판새 행정학도 마찬가지인데 보면 정책학이라는 게 완전히 박혀 있거든요, 중간에 이렇게. 이건 분리해낼 수가 없는 거죠. 그 행정학 보면 뒤쪽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제일 뒤에 뭐 지식과 정보에서 이건 뭐 플러스 알파죠. 여기에 정보 책임은. 그러니까 행정학에서 저 두 개가 차지하는 하나의 편의 개념과 정책학은 이렇게 박혀 있어가지고 중간중간에 별도로 분리를 낼 수 없는 거죠. 구성으로. 근데 이게 포인트예요, 사례가. 그래서 여기에 시간이 많이 걸려요. 구성. 그래서 시간적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얘기하는 게 이 부분 때문이고 문제는 뭐냐면 왜 여러분이 이걸 어렵게 생각하냐 정책학을 하나뿐이 없어요. 행정학과의 연계성을 주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요. 지금 뭐 종합반 학생들 마찬가지인데 결국 뭐 저 수업할 때 5과목을 다 연결해서 계속적으로 얘기하지만 문제는 그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감을 느끼거든요. 아, 왜 행정학이면 행정학을 얘기하지? 문제는 뭐냐면 행정학이 다 빌려오고 있다는 거죠. 경제학에서 빌려오고. 여러분 경제학에서 배웠던 시장 실패 이론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공공재의 존재라든가 외부 효과의 발생이라든가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든가 자연독점을 포함한 불안정 경쟁이라든가 하나 다 들어와 있잖아. 경제학의 이론들이 행정학에. 그래서 결국 이 두 개의 비교예요. 그래서 뭐 고민을 많이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두 개의 비교고 가장 핵심은 뭐냐면 객관적인 측면에서는 사실상 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느 과목이 우월하냐의 부분 자체를. 왜 총량은 저는 같다고 보거든요. 양질을 모두 포함하면 총량은 같은데 중요한 건 주관적 기준이에요. 주관적 기준은 하나예요. 딱 하나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두 과목을 선택하시려면 얘의 내용 정리와 얘의 답안 작성의 스킬적인 측면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지금 안 되게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당연하게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행정학의 내용 정리를 가지고 덮어 쓴다. 행정학의 답안 작성의 스킬적인 측면을 배양해서 그대로 적용한다. 이게 받는과 목적 측면에서의 두 과목의 선택의 기준이고요. 거기에 비해서 주능과 목적 관점을 하나 만들겠다는 느낌으로 가지고 가면 정책하기 도움이 많이 돼요. 단일 분량적 관점에서 보면 분명하게 분량이 많은데요. 이 두 개에 비해서 물론 이 두 개도 항상 얘기했죠. 전제돼야 돼요. 행정학이 되어 있다. 하는 전제에서. 근데 행정학이 별로 도움을 안 줘요. 정책학은. 정책학이 행정학에 도움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왜 행정학이 점수가 안 나오냐? 하나밖에 없는데 정책학적인 베이스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10년 전까지 한 60% 정도가 정책학이었는데 지금 뭐 한 10%로 줄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베이스가 안 잡히죠. 정책에서 행정학이 있어 보이는 답안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 사례 없지. 정책학적 분석도 없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고구마가 없는 고구마 케이크죠. 그게 지금 행정학이거든요. 고구마가 빠져있는 고구마 케이크. 그러니까 사기죠. 그렇죠? 사기 아니에요? 고구마 없는 고구마 케이크라는 게 사기지. 이게 여러분의 행정학이에요, 지금. 일반적인 강사분들이 가르치고 있는 행정학. 정책학이 사라진 행정학이에요. 물론 요즘 열심히 가르쳐요. 정책 결정 모형만. 두 번이나 두들겨 맞았으니. 방어해야죠. 사후적이라도 방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중요한데. 방어해야죠. 근데 원래 그렇게 방어가 되는 과목이냐? 그게 안 되는 게 문제인 겁니다. 올해 입시처럼 뭐 정책 변동 모형 나오고 이러면 이제 답이 없고요. 그나마 정책 결정 모형 가지고 근근히 버텼는데 그것도 지금 답이 이거 가지고 나오니까 구성이. 그래서 요게 맞춰가지고 기본적으로 하세요. 그래서 뭐 3개가 지금 있는데요. 자료가 아마 3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과목이나 마찬가지인데 항상 얘기했지만 아마 이런 식의 포맷을 처음 보는 학생들도 많을 텐데요. 중요한 게 항상 기출문제는 진도별로 재배치해야 되는 거예요. 정책이나 행정학도 마찬가지인데. 자, 진도별로 재배치하시고요. 그래야지 뭐가 보이죠? 강약이 보여요. 파트별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행정법의 강론을 정리하는 것과 유사하게 선택 과목은 정리하셔야 돼요. 행정법의 강론의 포인트는 뭐죠? 강약을 명확히 잡아야 됩니다. 즉 행정법의 총론을 정리한 다음에 일단 덮어 쓰는 게 기본이지만 강론을 들어가게 되면 출제의 빈도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죠. 강론의 각 파트별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출제의 빈도적인 측면을 기준으로 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파트가 얼마나 많이 나오냐 이건 앞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정치학 행정학도 마찬가지고 경제학 행정법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야지 강약이 잡혀요. 왜? 시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선택 과목에 여러분이 투자를 안 해요. 거의. 그러니까 절반 정도의 배점이긴 한데 시간을 절반 투자하고 있냐? 아니요. 3분의 1 정도 투자도 안 하거든요. 경제학에 비하면 뭐 한 10분의 1 투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중요한 건요. 적게 투자하는데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부할 것인가의 문제잖아요. 하나밖에 없죠. 왜?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몰려있는 걸 잘 봐야 되는 거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몰려있는 거지? 각 과목에 들어갔을 때 뭐 선택 과목이 각각 다르게 쪼개지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다 진도별로 안 나눠주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연도별은 전혀 의미가 없어요. 저희한테. 기출문제. 항상 진도별이어야 하고요. 진도별에 맞춰가지고 기본적으로 적용하셔야 되는 거죠. 부정적인 측면이. 그래서 가까우게 가져가가지고 뭐 어느 강사분 강의를 듣든 간에 제발 진도별로 해가지고 하기를 하세요. 그래서 뭐 진도적인 측면은 거의 대부분의 강사가 비슷해요. 기본서적인 측면에서 구성이 비슷한데 물론 배치적인 측면에서 일부 다른 문제의 배치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게 전체적인 내용이니까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기출문제를 가지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이 정도가 기준이다를 보고 하시고요. 뭐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그 옆에 404호 옆에 심층상담실이라고 있어요. 제
방이 있는데 4-2로 첫 번째 방이거든요. 거기 와가지고 질문을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거기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나요? 오호. 제 이메일이 있으니까요. 이메일로 이건 사예요. 아라비아 사예요. 그래서 디포유라고 되어 있는데 저기로 해가지고 주시면 돼요. 아니면 와가지고 얘기만 하시고요. 나중에 답안 상담 시간은 별도로 잡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가지고 진행을 할게요. 듣고 싶어요? 분위기 안 좋군. 여기서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하면 재밌는데요. 논리적으로 뭐. 어쨌든 만나서 반가웠고요. 선택 과목이 아마 예비 정도가 거의 마지노선일 겁니다. 대부분 1년차 입장에서는요. 대부분 학생들이 1순환서부터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절반 정도가 1순환서부터 빠지는데요. 빠지는 이유는 두 개죠. 첫 번째는요, 경제학행정법이 급하다. 두 번째는요, 피셋이 급하다. 사실상 선택 과목은 2순환이 없어요. 재수업 듣는 정도의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2순환이 없어요. 안 듣거든요. 저는 강제적으로 어떻게 만들기 때문에 2순환이 그냥 가는데, 2순환이라는 게 보통 1월 달이거든요. 1월 초. 2월 말에 피셋 있고요. 그러니까 그럼 선택 과목이라는 게 좀 하나만 얘기를 하면 선택 과목은 예비 때 제발 좀 들으세요. 예비 때도 보면 또 안 듣는 학생들이 있어요. 뭐 동영상으로 돌렸다. 특히 종합반인데 동영상으로 돌려가지고 들어야지. 이런 식으로 지금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거 못 듣습니다. 네, 앞쪽 과목이 밀리거든요. 경제학 행정법도 지금 밀려있지. 행정학 정치학은 밀린지도 파악도 못하고 있지. 그러니까 경제학 행정법 가지고 이 시간에 그냥 경제학 행정법이라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문제는 그러면 선택 과목 할 시간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 예비 동안의 선택은 제발 좀 들으세요. 그래야지 아마 방향성 정도는 잡힐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피셋 때문에 급해서 1순환, 2순환을 못 듣겠다.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예비라는 것 자체에서도 안 들으면 선택 과목은 사실상 들을 시간조차도 없을 겁니다. 뒤쪽 갈수록 점점 더 하거든요. 피셋 때문에. 그래서 그걸 좀 인식을 하시고요. 제발 잘 들으시기 바라요. 하여튼 오늘 만나서 반가웠고요.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